네. 여기 깔끔하게 주제를 읽으면 먼저 좀 쉽겠죠? 주제. 자, 궁핍한 지식인. 또 지식인. 근데 또 가난해. 궁금하지 않아? 그 지식인의 답 나온다. 비참한 삶. 그치. 또. 그리고 그냥 얘들아, 만약에 뭐 지식인이 아니야. 그러면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살겠지만 얘는 또 뭐 해야 돼? 예. 고뇌까지 느껴야 돼. 아, 고뇌. 이게 맞나? 살지 마.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 아, 그래도 우리 보기가 나오면 반드시 보라고 했죠? 여기서 보기에 극심한 빈곤 나오잖아. 자괴감을 느끼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서울대까지 다 나왔어. 막 서울대 학사, 석사 다 밟았어. 근데 취업을 못한 상태야. 가난해. 어떡해? 우울해요. 우울하겠지. 나 배달 알바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울하겠지. 나 서울대인데 이렇게. 알겠지? 서울대도 배달할 수 있지. 그치.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 나- 그렇게 너뭐 돼?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때렸어. 쉬쉬쉬. 자괴감은 현실적 문제를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비롯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괴감이라는 게 당연히 뭐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건 맞아. 근데 맞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어. 노력을 안 해온 삶이 아닌데 노력을 했음에도 자기가 어려운 거야.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솔직히 좀 허탈감이 들지. 생각을 해봐. 그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모멸감이 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공감하는 타인이 있으면 일시적인 위안을 받잖아. 자, 그러면 바로 작품. 벌써 내용 다 읽은 것 같다. 그치? 자, 그러면 한낮의 기운 뜨거운 볕은 사정없이 내리쬐어서 다니기도 어려운 놀이시다. 자, 그에다가 체크. 얘 뭔가 처음부터 나온 거 보니까 주인공 같지 않아? 근데 주인공을 보고 3인칭으로 표현했네. 스노우맨. 거기까지 가지 말고 시점, 서술자. 3인칭 관찰자 아니면 전지적. 그렇지. 그 두 개 중에 하나겠지. 그치? 한참 서서 망설이다가 기운 없는 다리를 겨우 끌고 신문사로 찾아갔고 신문사 학예부에 있는 김을 찾아서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동교섭을 할 작정이었대. 지금 뭐 하는 거?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동교섭. 돈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처지인 게 나오죠. 그것도 조르기는 괴로운 일이나.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신문사 학예부에 가는 거야. 거기에 가서 원고를 써주기로 하고 돈을 받겠다라는 건데 그게 원래 일반적이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졸라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그 마음은 어때? 약간 자괴감이 드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어. 염치를 등뒤로. 그래서 염치를 등뒤로 하겠다는 거야. 내가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지금. 글쎄 미리는 지출치 않아. 얼마간 써서 실은 뒤가 아니면 어려운데 2, 3일 안으로 좀 써보시지. 자, 그러니까 2, 3일 안으로 좀 써보지. 2, 3일 안으로 뭘 써보라는 거야? 원고. 그렇지. 원고를 빨리 쓰란 얘기야. 원고료를 위해서는 좀 써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리라는 거는 미리 돈 받을 순 없다는 얘기야. 원고 쓰면 돈 줄게. 그렇지. 그러니까 원고 쓰기 전에는 그렇지.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뒤가 아니면 그러니까 쓴 다음이 아니면 좀 어려우니까 2, 3일 안으로 한번 써봐. 이렇게. 김노 춘수의 형편이 딱한 듯이 말했대. 춘수는 하는도 없이 2, 3일 안으로 무엇이나 쓰기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가 이 춘수네. 자, 거리로 나왔대. 그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거리로 내려 다시 청진동 골목에 들어서서 중학동 어떤 친구를 찾아갔대. 몸의 열은 그저 내리지 않아서 걸을수록 더욱 괴로웠대. 자, 그러니까 몸의 열은 그저 내리지 않아서 얘 봐보니까 가정적,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육체적 고통까지 있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나 돈도 없는데 몸까지 아파. 진짜. 그는 한참 만에 중학동 천면에 있는 어떤 집 앞에 이르렀대. 정작 미안해 쌤이 지금 코가 양쪽 다 막혀서 숨쉬기가 좀 어려워서 중간중간 좀 막힐 거야.
대문 앞에 이르니 발이 무거워서 들어갈 수 없었다. 괴로워하는 남을 조르기도 어려운 일이오. 갖은 궁한 소리를 다하면서 구걸하기도 자기의 존재가 아주 짓밟히는 것 같았대. 자, 그러면 내면 심리까지 지금 계속 소개하네? 무슨 시점일까? 전작지. 그렇지, 전지적 작가 시점. 전작지.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계속 집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어떤 집 앞에 가서 궁한 소리를 하면서 구걸을 해야 되는 처지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힘든 처진 거야.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짓밟히는 것 같이 모멸감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망설이겠죠. 그러나 목전의 현실은 그의 발을 문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너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선택 사항이 없어 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는 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가 있으니 할 말은 뭐겠어. 할 말을 돈 빌려달라는 거야. 돈 빌리는 내용을 못하고 한편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기를 계속 기다려. 왜일 것 같아? 일단 업무가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야? 눈치도 보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돈 빌리고 다니는 걸 보여주고 싶진 않은 거야. 자,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은 얼른 가지 않고 신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미운 생각까지 가. 왜? 안 가니까 내가 뭐가 돼?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빨리 매를 맞고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어떻게? 하염없이 안 그래도 싫은 이 과정을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 그래서 기다림을 계속 길게 해주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춘수는 2시간 뒤에 그 집을 나섰대. 자, 그러니까 결국 2시간 동안 기다린 거야. 어쩔 수 없지.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알지 못할 그림자가 두 어깨를 꽉 누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린 후에 이제 이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뛰어왔대. 지금 창피한 거지. 또 만납시다 하는 소리는 다시는 오지 말아줘 제발 하는 소리 같았대.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러니까 이게 춘수의 생각이야. 춘수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 날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또 만나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뭔가 자격지심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대문 밖에 뛰어나와서 호주머니에 든 이런 지폐를 다시 만져보니 큰 성공이 난 듯이 시원하였으나 몇 걸음 못 나가서 다시 이마를 찌푸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대. 자, 어린 것이 몹시 앓는데 자네 돈 원 변통해주게 곧 갚으리 하고 죄 없는 어린이를 빙자하여 말한 것도 마음에 괴롭거니와 그 사람과 같은 제백업만, 자, 제백 나이나 신분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그러니까 내 또래야.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종이 상전의 앞에나 선 듯이 구걸하던 자기의 그림자가 떠오를 때 그는 자기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싶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은 아까 돈 빌릴 때 한 말이야. 돈 빌릴 때 나 돈 좀 줘 이럴 수 없잖아. 나 돈 좀 빌려줘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것이 몹시 아파서라고 어린애를 이제 얘기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실은 빌린 거긴 해. 큰 성공이 난 듯이 시원한 거는 빌리는 데는 성공했어. 근데 문제는 왜 이 말을 찌푸려? 아까 한 것처럼 내가 지금 모멸감이 계속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모멸감이 계속 드는 거야. 그러면서 자, 춘수는 열과 설사가 더 심해지고 딸까지 아프기 시작하자 딸의 약을 얻기 위해서 미안함을 의사에게 찾아가. 그러면서 웬일이오 여름에 대금 무사하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춘수를 보며 말을 붙였는데 춘수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으나 춘수는 마음의 모든 것이 외식이라 보면 그냥 가식같이 느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격지심이 있어. 편하면 또 하겠소. 자, 또 누가 알소? 또라고 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벌써 알고 있다는 듯이 어린애가 열이 나고 설사를 몹시 하는지라 또 졸르러 왔소. 아 그거 안 됐는데 가만.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자 의자를 돌려서 처방치를 놓더니 언제부터? 밤부터. 그래서 처방을 써서 간호부에게서 이 약을 써보셔요. 그런데 박은 왜 그리 빠졌어? 어디 편찮소? 자 그러니까 사람 성이 박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상대방의 상태 때문에 그러니까 춘수의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심상치 않은 거겠지. 그랬더니 설사가 나더니 이질이 되는 데서 마늘즙 좀 먹었더니 좀 괜찮은데 아직 덜 냈대. 아유 병이나 없어야 살지. 병 없으면 나부터 못 견딜걸 하면서 이제 서로 장난을 치는 거야. 왜? 제 의사니까. 직업이 의사잖아. 나 같은 병자야 있으나 마나. 나 같은 병자는 어떤 병자인데? 이거 맨날 모멸감. 가난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의사한테 이제 좀 부탁받는 거야. 자 그러면서 간호부가 약을 들여왔고 우어라고 하더니 약국에 가서 갑에 넣은 알약을 가지고 왔대. 그러면서 이 물약과 가루약은 어린애한테 먹고 이건 박이잡수 하면서 이제 약까지 챙겨주는 거야. 이거는 무료로 주는 거. 챙겨주는 거지. 고마운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얘가 따로 챙겨준 거야. 코이. 호의인 거죠. 하여튼 고마운 일이다. 이거는 알고 있어. 자 근데 거절 없이 하여 주는 것이 눈만 감으면 코를 베어 먹을 세상에 참 고마운 일이다. 그 까닭이 있는 일이지만 감사히 생각할 일이다. 그러나 남의 기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신의 기분을 생각하니 그늘에 피는 꽃과 같아서 세상에 비열한 것은 자기 하나뿐 같았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좀. 자 어떤 느낌인 거냐면 봐봐. 남의 기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신의 기분. 남의 눈치를 보는 거지.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가 숙제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왔는데 좀 내가 엄청 기분 안 좋을 때 너네가 숙제까지 안 해. 난리가 나겠지. 난리가 나겠지. 근데 막 그럼 너넨 이렇게 누제살펴서 막 너네도 같이 기분이 안 좋아져 있어. 근데 선생님이 막 기분이 좋아져 있어. 너네도 기분이 좋겠지. 그러니까 약간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제 실은 떳떳하지 못한 상태니까 어때? 그 의사의 기분이 좋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좀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의 눈치에 따라서 남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싫지.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자기가 이런 기분인 거야. 그늘에 피는 꽃같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받아서 좋긴 한데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니까 너무 궁핍하잖아. 자 그래서 이러고 살아서 뭘 하우라고 느끼는 거야. 불쌍하다. 불쌍하지. 그래서 말했잖아. 이렇게 비참한 삶 나온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 모멸감이다. 있지. 어렵지 않다 했잖아. 나는 괜찮죠.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뭐 끝이 아니죠. 여기 여기 시는 금방 끝나. 얘들아 늘 그랬어. 시는 진짜 금방 끝나. 시는 너무 보기가 있어요. 그치 보기 한번 읽고 가자. 오케이 5분. 5분밖에 시간 안 준다고? 5분 걷기. 5분 걷기. 알겠어. 빨리 끝낼게. 자 그러면 봐봐. 인간의 상실의 경험에 대응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시에서는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하자의 행동이나 사유로 형성하다. 얘들아 사유라는 건 생각이야. 그러면 일단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너네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이별했어. 미안해. 이별했어. 미안해. 문 열어. 아니야 미안해. 거야. 이별을 했을 때 경험에 대응하는 거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나랑 헤어지자 해? 집 어디야? 쫓아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만 안 냅둬. 이런 경우도 있다면 아니야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화자는 과거에 떠나온 삶의 공간이 이전의 모습을 잃었음에도 자 어떻게? 그곳으로 계속 향해. 이것도 상실인 거야. 꼭 헤어지는 것만 상실이 아니라 내 고향 있지. 이런 것도 상실인 거야. 근데 문제는 다 잃은 걸 알지만도 그냥 가는 거야.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존재를 잃어버리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달라진 상황을 계기로 어떻게?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고 태도를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야. 가는 비유를 하자면 가는 전 남친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 나쁜 놈으로 변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돌아가는 거고요.
나지무는 나지무는 내가 전 남친을 왜 이렇게 사귀었지? 얘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앞으로의 대상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난 나가면 되는 거야? 아니 가만히. 한번 봐봐. 가야. 재밌어. 알겠어. 자, 어느 간절한 사람도 없는 곳. 자, 어느 간절한 사람도 없자 했잖아. 얘들아, 없다 자체가 뭐야? 상실했다라는 거야. 상실. 잃어버렸다. 여기서 벌써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체된 거야. 공동체 자체가 해체된 공간이 바로 고향이야. 변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로 일단 가. 아까 가지면 무조건 간다 했잖아. 머나먼 날 저버린 고향으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스스로 과거에 스스로 떠나왔어. 떠나온 이 고향에 다시 내가 돌아가는 거야. 낡은 옷 수술이 벗어버리고 생미형 냄새 하한복 마시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래. 자, 그러니까 낡은 옷 벗어버린다. 얘들아, 시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수식어, 서술어, 상황 보라 했지. 벗어버린다라는 서술어를 봤을 때 낡은 옷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 그렇지. 부정. 그러니까 과거라던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벗어버리지. 다 훌훌 벗어버리고 나는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야. 훌훌이 임성상지. 그렇지. 됐나요? 자, 그러면 잃어버려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 포개둔 그리움이 한결 짙어 눈 갚아도 뛰어놀던 옛 어린 시절 좁은 골목골목들이 서운하게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뭐 하고 있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다 없다? 있다. 빨리 갈게.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 내 또한 흘러 맴도는 지점에서 소용돌이 되는 황혼 무렵. 갑자기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맴도는 지점에서 소용돌이 되는 황혼 무렵이라는 건? 얘가 그림을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봐봐. 여기서 세월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건 계속 흘려. 그러다가 비유로 끌고 오는 거야. 황혼이라는 거는 뭔가 세월에 세월이 흘러서 전환점이 오는 시기가 있거든. 아직 어려서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꺾인다라는 25에 꺾이고 35에 꺾이고 꺾인다. 이게 체력적으로 확 달라지는 게 느끼거든. 피부도 그렇고. 딱 35살. 너네도 늙어봐라. 느낀다? 자, 그러니까 그 황혼 무렵에 그러니까 딱 그 소용돌이라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딱 혼란스러움이 오는 그 지점이야. 딱 그 세월이 흘러서 전환점이 있는 시기가 딱 혼란스러운 그 시기야. 통곡은 이미 사치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통곡은 슬픔이잖아.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건 이미 사치스러운 거고, 무딘신경의 새로운 출발의 기적을 울리면서 새로운 출발의 기적이라는 건 뭐야? 새로운 시작인 거야. 새로운 시작. 자, 그러면 고향으로 간다. 없는 고향이라 사뭇 그리워. 사뭇이라는 거는 이제 부사어긴 한데 꾸미는 그만큼 그립다. 많이 그립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그리움을 캐러 고향으로 내가 간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야? 그리움을 느끼려고. 그렇지. 그리움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리우니까 그리워서 거기를 가서 찾겠지, 이제. 알겠지? 내 그리움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얘들아 여기다가 적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 그리고 당연히 새 삶에 대한 의지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미 고향은 다 변했어. 내가 이미 옛날에 떠나버렸던 그 고향으로 나는 이미 가는 거야. 옛날의 것들 다 버리고 다시 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이미 다 없어버렸지만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상실된 고향이지만도 어떻게 하겠다? 나의 옛날의 그리움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 지점 있지? 그 지점에 이렇게 혼란이 있을 때 오히려 고향으로 가는 거야. 가서 내가 그리움을 찾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하나만 하면, 마지막만 하면 끝나. 판자티. 그 골목 잃어버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보자. 그들은 떠났다. 무너져 내린 판잣집들. 자, 그러면 그들은 갑자기 떠났다라고 벌써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집중이 확 되지 않아? 그치? 자, 무너져 내린 판잣집. 무너져 내렸다. 하강적 이미진도 쓰고. 흩어진 유리 조각. 자, 얘들아, 뭔가 딱 봐도 황폐화된 게 보이잖아. 다 망한 거야. 다 망한 거야. 게다가 검은재잖아. 다 부정적인 것들이야, 상황이. 그것들을 밟으며 돌아오고 있어, 얘는. 근데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나타나. 잠시만 이게 누구 감이 왔어요. 잠시만. 게임. 쉬쉬쉬 이따가 잡을게 내가. 자, 그러면 누구야? 참새 한 마리. 얘들아, 참새 한 마리에다가 딱 체크. 참새. 자, 참새 한 마리. 그들이 떠났다는 전원을 알리러 온 애야. 얘가 이제 참새의 기능이겠죠. 참새의 기능. 그래서 이제 이웃들의 부재를 알리는 애야, 얘는. 그러면 전하는 듯 얘가 실제로 전한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내가 이웃의 부재가 더 느껴진다는 거거든.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설명을 쓸까? 상실감을 심화시키는 매개체. 객사. 그렇지. 분위기를 내게 슬픈 감정이 확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내 날아간다. 분위기를 심화시켜. 저 새, 제 날개의 가벼움으로 날아가듯이 나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가야 되냐? 자, 그러니까 저 새는 괜찮은데 나는 어쩌지? 저 새는 저렇게 가볍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어떤 가벼움으로 살아야 되지? 고향처럼 지나던 그 골목 잃어버리고 창 너머 백열등 불빛에 젖어보던 저녁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재와 흙이 섞여있는 길. 얘들아, 길이라는 게 원래 인생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와 흙이 있다는 거는 엉망이 된 인생이야. 황폐화된 인생이야. 거기에서 어떤 황혼에 물들면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 얘는 방황. 이제 고뇌하는 거야. 내가 이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새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의 때묻은 벽지를 정겹다고 말했던 나는 지금 다 구절이 뭐 하고 있어? 걸쳐져 있죠? 생각을 그렇지. 나는 침대에 몸을 눕히며 살면서 그들의 낮은 잠자리 기웃거리던 나는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봐봐. 실은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고 말했지만 나는 뭐라고 있어? 잃어버렸어. 그러면 봐봐. 자기는 새 아파트에 살면서 정겹다고 말해놓고는 정작 뭐야? 나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침대에 있으면서 낮은 잠자리를 보거나 새 아파트에 살면서 때 묻은 벽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뭐야? 모순된 거야.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야. 좀 어려운 단어 쓰면 피상적인 거야. 일부러 어려운 어휘 쓰는 거야. 선지의 선언에 맨날 어휘 때문에 막히니까. 자, 잃어버렸다. 그들을. 또한 누군가의 가난을 필요로 했던 반성. 누군가의 비참을 필요로 했던 그리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애틋함. 그러니까 얘들아, 타인의 고통을 뭐 한 거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자기가 위선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걸 성찰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구나. 그들은 떠났다. 결국에는 닭의 울음소리를 대불고 푸른 이불과 같이 누추한 지붕을 가려주는 호박덩굴마저 거두어 내리고 총총이 다 없어져 버렸대. 내 마음의 덩굴손이여, 넌 또 누구의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려느냐. 자, 또 누구의 가난을 또 푸르게 덮으려느냐. 허공에서 머뭇거리는 굴광성의 영혼이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 영혼에다가 해모쳐. 그러니까 지금 이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거야. 왜? 가난한 애들한테, 가난한 이웃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쟤보단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우를 돕고 나서 나는 안절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누군가는. 물론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야. 내가 알고 보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영혼이 지금 이게 맞나. 얘가 지금 방황한다는 건 내가 지금 고뇌하고 성찰한다는 거야. 내가 그래왔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문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의문의 형식으로 계속 자문하는 거야. 성찰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끝.